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지금은 도시에 이사해서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엔 시골 마을에 살았고 시골 우리 집 뒤에는 산이 있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산이었는데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마을에선 그 산을 저주받은 산이라고 불렀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절대로 그 산에 가면 안 된다고 나에게 당부했었으니까. 나 역시 산엔 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산에 들어서면 그걸 기점으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실종된다고 했다. 마을에선 꽤나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심령 스팟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언제나 일정하게 누군가는 산을 찾았다. 이른바 여행객들이었다. 저주받은 산이란 건 아마 마을 안에서만 도는 소문이었겠지. 마을엔 딱히 기념품을 파는 곳 하나 없었기에 솔직히 왜 이 마을로 관광을 오는지 의문이었다. 그리고 하필 산을 찾는 것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산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내려온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닐까. 어느 여행객이 말하길 산속엔 허물어진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여행객들도 저마다 그렇게 말했기에 정말이겠거니 하고 나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산속에 있는 신사 이야기를 꺼냈다. 궁금하지 않냐? 친구는 궁금한 것 같았다. 어째서 신사가 있는데도 산이 저주를 받았는지 말이다. 나도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확실히 그렇긴 한데. 그러자 친구는 내게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아마 그때의 내게 공포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 여행객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사히 돌아오는 걸 봤었으니까. 그렇게 분명 저주 같은 건 미신이라고 결론 내린 나와 친구는 방과 후 같이 산에 가기로 했다. 난 집에서 회중전등과 모기약, 간식을 가지고 나섰다. 친구와 산에서 같이 간식을 먹자고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친구도 함께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같이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물론 행선지가 어디인지 어른들에겐 절대 말하지 않은 채로. 우린 산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아마 잔뜩 들뜬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학교를 마치고 온 탓에 해도 슬슬 기울어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 너무 늦게 출발한 것 같아. 봐봐, 벌써 해지잖아. 이래가지고는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는데? 조금은 아쉬워하며 나와 친구는 무난하게 신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고 나서야 우린 후회하게 되었다. 신사. 사당 안쪽에서 뭔가가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린 약속이라도 한 듯 옴짝달싹 못하게 멈춰 서버렸다. 무언가가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실제로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친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발길을 돌리려 해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위험하단 생각은 했다. 저주를 받아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린 어지러웠다. 그러다 어딘가 먼 곳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 망치 같은 걸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가위가 풀려 난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던 도중 몇 번이고 나무 뿌리에 발을 걸렸지만 넘어지진 않았다. 넘어지면 끝이란 생각에 필사적이었으니까. 그러다 문득 난 깨달았다. 그때까진 은은하게 아직 밝은 기운이 남아있던 하늘이 점차 어둠에 깔리고 있다는 것을. 공포심이 점점 커질 무렵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뒤에서 뭔가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분명히 쫓아오고 있었다. 버석거리며 풀을 헤치고 확실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저것에 잡히면 죽는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뒤쪽을 힐끗 보자 거기엔 끔찍한 꼴을 한 검은 원숭이가 쫓아오고 있었다. 눈엔 핏발을 잔뜩 세운 채로.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달려 겨우 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산에서 나오니 검은 원숭이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겨우 한숨을 돌린 뒤 나는 떨리는 손발로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안 사람들은 왠지 어두운 얼굴이었다. 특히 할아버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불경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들켰나 싶어 동요했지만 딱히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저녁을 다 먹을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난 아직 산에서 겪은 공포를 잊지 못해 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든 수화기에서 전화 내용이 새어 들려왔다. 저녁 시간에 죄송합니다. 나는 근데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나와 같이 갔던 친구의 아버지였으니까. 친구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같았다. 나로선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공포에 질려 산을 달려 내려올 때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친구는 사실 없었던 것일까? 친구는 산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나의 바로 곁에서.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친구의 아버지가 물어봐도 모른다고밖엔 대답할 수 없었다. 오늘 분명히 너랑 같이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진 모르겠니? 전 잘 몰라요. 그래, 알겠다. 저녁 시간에 실례를 했구나. 전화는 끊어졌다. 죄책감이 나를 에워쌌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곤 나에게 대뜸 물으셨다. 산에 갔던 게냐? 난 어째선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할아버진 노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어째서 간 거냐? 어째서 간 거야? 거긴 저주받은 곳이라고 이 하레비가 몇 번을 말해! 넌 이미 씌어 있어. 곧 찾으러 올 게다. 찾으러 온다니. 그 원숭이를 말하는 것일까? 난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닌 같이 갔던 친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해드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멍청한 놈들 같으니라고. 아주 잘하는 짓이구만. 네 친구가 너 대신에 잡혀간 거야. 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친구가 나 대신 잡혀갔단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지금에 이른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나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에겐 아무리 사과를 해도 모자랄 일이다. 저주받은 산. 과거 내가 살던 마을은 식인 마을이었다고 한다. 식인종의 더러운 피를 증오한 나머지 산의 신사가 저주를 내렸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사의 저주가 너무 강해 찾아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기에 저주를 직접 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행객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산을 내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친구가 나를 대신해 잡혀간 탓에 나는 멀쩡한 것이고,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이다. 난 그 이후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않고 있다. 가면 이번엔 내 차례일 테니